자, 한번 볼게요. 근데 지수 방정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저 방정식이 부등식으로 바뀌죠. 그럼 뭐만 바뀌면 돼요, 여기서? 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딱 한 끗 차이죠. 뭐만 달라? 는만. 이 등호만 뭘로 바뀌면 끝인 거야? 부등호로 바뀌면 끝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뭐냐? 얘는요, 이 부등식은요, 지수 방정식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단, 주의할 게 있죠. 단,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 밑에 범위를 신경을 써야 돼요. 범위를 주의한다. 딱 저거 하나만 차이 나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생기냐? 1번. 깹니다. 밑을 갖게 만든다. 쉽죠? 아까 개백문 저거 쓴 거의 마지막 게 이거예요. 지금 지수 부등식 개념. 자, 밑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 A의 fx라는 애가 생기고요. 똑같이 여기에 A의 gx라는 애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아까 등호였는데 부등식이니까 뭘로 바뀌면 돼? 부등호로 바뀌면 돼. 작거나 같다도 되고요. 작다도 되고 크다도 되고 크거나 같다도 상관없어. 그냥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고른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까처럼 그냥 밑이 같으니까 fx, gx 부등호 가운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밑이 범위. 자, 무슨 소리냐? 이 지수함수라는 거는요, 밑이 1보다 크면 어떤 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럼 최대 최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차피 증가하니까 작은 거 넣으면 최소값 나오고요, 큰 거 넣으면 최대값 나와요. 그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뭐예요? 감소함수지. 그럼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작은 걸 넣어야 큰 값이 나오고요, 큰 걸 넣어야 작은 값이 나와요. 그게 정확히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뭔 소리냐? 밑이 1보다 크면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크거나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도 작거나 같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돼? 큰 거 넣으면 오히려 작아지고요, 작은 거 넣어야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개념인 거야. 우리 양수 곱하냐 음수 곱하냐에 따라서 부등호 그대로 두냐 뒤집냐 그거 생각하죠?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랑 관계는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약간 편의상 밑치보다 크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부등호가 밑치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어진다. 약간 양수 음수 개념으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기억이 남아요. 내용적으로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얘가 증가기 때문에 유지, 감소기 때문에 반대 이건데, 편의상 양수 음수 개념을 좀 차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1번 썼던 거 있죠? 저러고 끝이 뭐. 되네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조금 2번은 따로 없어요. 지수를 갖게 만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주의할 게 있죠. 주의. 자, 밑이 정확하게 내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 그러면은 바로 풀 수 있죠. 근데 밑이 미지수라면 밑의 범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밑이 만약에 x로 주어졌어. 밑이 a 이렇게 딱 정확한 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x로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 x가 1일 때까지 따져주셔야 됩니다. 밑이 1이면 그 값이 항상 좌우가 둘 다 1이니까.
요거는 이제 주의할 점이고 일단 기본 개념 이겁니다. 밑이 똑같을 때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자?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비교하면 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뒤집어서 비교하면 된다. 자 그럼 2번은 따로 없어요. 이 경우는. 자 그럼 3, 4번을요. 그냥 합쳐서 이렇게 씁니다. 어차피 개념은 똑같거든요. 대부분 저 형태예요. 자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 저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때는 우리는 뭘 이용한다? 치환을 이용한다. 자 근데 이제 치환할 때 주의할 건 뭐다? 치환한 것에 치환한 범위를 신경을 써야 된다. 범위를 주의하자. 자 어차피 기본 풀이 개념은 어차피 방정식에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엄청 디테일한 소개는 안 할 거예요. 3번, 4번 형태 똑같으니까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치환을 하자. 반복이 되면. 대신에 항상 치환하면 범위에 대한 거 신경 쓰자. 그게 됩니다. 3번, 4번을 그냥 축약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문항을 마찬가지로 소개하고 나서 로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정석입니다. 문제만 보세요. 몇 쪽이냐면 73쪽입니다. 73쪽 쭉 넘어갔어요. 그냥 책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한 다음에 부등식이 나오니까 범위가 살짝 다르다는 거. 자, 이 1번에 해당되는 거 먼저 가볍게 볼까요? 쉬운 걸로 먼저 보자. 쉬운 걸로. 1번. 그럼 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럼 좌변과 우변에 있는 거를요 어떻게 하자? 밑을 같게끔 만들자. 자 근데 누가 봐도 어떤 밑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이 보이나요? 3으로 정리될 거 보여요? 3? 3으로 정리해볼게. 자, 얘는 3의 1제곱이고요. 이 루트 3은 뭐라고 쓰면 돼? 3의 2분의 1제곱이겠죠? 됐고요. 자, 9는 뭐야? 3의 제곱이지? 그럼 저 루트가 거슬리니까 이거 3분의 2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뭐예요? 3의 2분의 x 플러스 1이고 우변은 3의 3분의 2야. 그냥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돼? 밑이 이제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요거 따집니다. A가 1보다 크니까 이 부등호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지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야? 좌변과 우변의 밑을 똑같이 만들고 그냥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뭘로? 부등호로. 근데 아까는 등호였으니까 같다가 끝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 크다 작다 하는 부등호니까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뒤집어질지를 뭘 가지고 따지자? 저 밑의 크기로 따지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x 더하기 2는 3분의 4가 될 거고요. x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인 겁니다. 별거 없죠? 자, 요 주의할 거에 해당되는 것도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좌변은 x가 3x 플러스 1제곱이고 우변은 x가 x 플러스 5제곱이고 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밑이 x인 거 보이죠? 밑이 같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끝이야? 근데 밑이 1보다 커 작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자? 밑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해볼게. 자, 밑이 지금 x잖아. 그럼 저 x가 1보다 큰 경우를 보자. 그럼 이때는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해요. 부등호 그대로. 그러면은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를 그대로 그냥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니까 2x가 4보다 크다고. 그럼 x는 2보다 크다겠지?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x가 2보다 크다니까 얘가 그냥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일 때도 봅시다. 그럼 이때는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럼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다니까 x는 2보다 작아야 돼. 자, x는 2보다 작으면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는 뭔 거야? 0부터 1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x가 1인 경우까지 따져야 돼요.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1이다. 그럼 x가 1이면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죠. 이거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합니다. 따라서 x가 1인 경우는 탈락. 답은 어떻게 쓰면 돼? x가 1보다 클 때는 뭐가 답이야? 이게 답인 거고요. 이 범위에서는 뭐가 답이야? 이 범위 자체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돼요. 풀이 맥락 알겠나요? 밑을 합계 만들고 그냥 지수 비교하는 거야. 방정식하고 똑같아. 단 주의할 거 딱 하나 뭐? 밑이 1보다 크다는 거야. 부등호 뒤집냐 안 뒤집냐.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있는 4번까지 소개하고 갑시다. 자, 4번을 보아하니 뭘 가지고 푸는 거야? 치환 가지고 푸는 거라는 건 인식이 들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할게요. 자, 이 x제곱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걔는 항상 0보다 커요. 써볼게. 뭐가 나와요? 세제곱 나오죠. 여기서 약간 의아할 수 있어. 왜? 3차잖아, 3차. 근데 3차 부등식 안 배웠죠? 그래서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해보자. 자, t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t 제곱이고요. 여기는 요 크기가 t니까 2t고요. 마이너스 6입니다. 엥? 3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 그치?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게 좋으니까 난 3차 방정식 나왔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죠? 3차 방정식 나오면 t 아니 기억나요? 3차 방정식 나오면 이거 인수분해하죠? 조집제법 이용해서. 자, 그럼 대입해서 0 되게 하는 게 있나? 자,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4 마이너스 6 안되고 3으로 되나? 27 마이너스 17 플러스 6 마이너스 6 3으로 돼. 그러니까 얘는 3으로 인수분해가 돼. 물론 조립제법을 쓰셔도 좋지만 이 정도는 하시면 좋아요. 자, 3으로 내가 인수분해 해볼게. 자, t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t 제곱이지. 마이너스 3t 제곱 이미 있지. 거기 끝난 거야. 여기. 자, 여기 마이너스 6이죠. 여기 마이너스 3이지. 여기 플러스 2지. 인수분해 납득돼요? 3차식 인수분해 한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에서 자주 간과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부등식이든 뭐 방정식이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부등식일 때는요, 얘가 뭐면 양수예요. 양수면 그냥 내 멋대로 약분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는 건 뭐야? t-3이 0보다 크다니까 t가 3보다 크다. t가 뭐였어 근데? 2x제곱이었죠? 자, 2x제곱이 3보다 큽니다. 자, 이것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x는 뭘까? 자, 여기서 저 등호였다고 생각해봐. 2x제곱이 3이야. 그럼 x는 뭐야? 이게 부등호 말고 등호였다고 생각해봐. x는 뭐야? 2를 x제곱하면 3이 나온대요. 이게 로그였죠? 로그의 3입니다. x는 등호였으면
근데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로 쓰면 되죠? 그럼 밑이 1보다 커 작아? 똑같아. 밑이 1보다 커 작아? 크지?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왼쪽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념 그냥 뻔해. 그냥 밑이 같게 만들고 좌우 비교. 혹은 치환해서 부등식 풀이. 근데 3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요? 괜찮아. 왜? 약분될 거니까. 그럼 결국에 뭐 나왔어? 1차 부등식 나왔을까? 뭐 그냥 나왔죠? 그래서 t가 3보다 크대. 오, 간단하네. 하고 다시 바꿔놨더니 뭐예요? 2의 x제곱이 3보다 크다네? 엥? 쉽죠? 근데 전혀 엥 할 게 없어. 왜? 어차피 부등호는요 등호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를 부등호로 보지 말고 등호로 봐봐. 그럼 2의 x제곱이 3일 때 x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로그의 조항이었으니까. 아, x는요 로그 2의 3이에요. 근데 부등호였으니까 여기 부등호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돼.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지수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그 외 계산은 사실 그냥 연습하면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는요, 이 지수의 계산이라기보다는요, 어찌 보면 그냥 부등식, 로그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요. 공수 개념도 있고요, 공수 원에서 나오던 개념도 있고, 지수에 대한 개념, 로그에 대한 개념도 막 짬뽕돼서 나옵니다. 계산 자체의 의미는 크지 않고요, 이 개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요거 빠르게 그 밑에 혹은 옆에다가 적어봅시다. 크게 해보시죠. 앞으로 연필 들고 좀 움직이다 보면 잠이 깰 겁니다. 치수 부등식은 치수 방정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방정식이 잘 풀리면 부등식 잘 풀릴 거예요. 단 딱 하나만 주의하면 뭘 주의하면 된다? 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른 부등호 방향.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로그 방정식을 볼 겁니다.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 뭔가 확 지나갔죠? 명령이 비슷해요. 로그도 사실 거의 흡사해. 단지 차이는 뭐야? 지수꼴로 주어졌냐, 로그꼴로 주어졌냐, 딱 그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할 겁니다. 자, 근데 로그 방정식에서는요, 똑같거든요. 일단 흐름은 일단 써놓고 갈게. 밑을 같게 만든대. 근데 이번엔 밑이 여기 있겠죠. 이번엔 넣으면은 이제 진수가 하나는 fx가 있을 거고요. 는 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지? 자, 밑이 a로 같네. 그러면은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fx랑 gx가 같다. 이게 다지. 괜찮죠? 자, 근데 딱 하나 여기에 이제 추가할 개념이 하나 있어.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배운 거야. 이 로그에 한해서는요, 뭐를 꼭 신경을 써야 하냐. 개념은 당연하죠. 밑이 같을 때 진수도 같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근데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죠? 뭘 꼭 신경을 써야 되냐? 바로 밑과 진수 조건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꼭 따져야 돼요. 지수는 그런 거 없었죠? 밑진수 조건 없지? 지수에서는 그런 거? 물론 밑에 범위 따지는 건 뭐 있었겠지만, 근데 로그는요, 그 주어진 자체로 밑진수 조건을 따져야 돼요. 처음에 주어진 형태에서.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문제 풀면서 소개를 할 거야. 자, 처음에 주어진 형태에서 밑진수 조건을 따진다. 그럼 지금 밑이 뭐야? a지? 그럼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 될 수 없어. 헷갈리면 안 돼요. 밑진수 조건은 그냥 당연했어야 돼. 자,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또 뭐가 있어? fx는 0보다 커야 돼요. 진수가 fx니까. 똑같이 또 누구도? g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밑진수 조건을 꼭 따지셔야 돼요. 여기서 계산할 때 그냥 여기 fx, gx 갖다 풀 거 아니야. 그럼 x가 나오겠지. 근데 그 x가 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왜? 둘 다 0보다 클 때만 되거든. 그래서 이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밑을 같게 만들어서 비교한 거 맞아. 어려울 거 없어. 하지만 그때 이 밑진수 조건을 꼭 인식을 하고 문제에 적용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밑을 같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자,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그럼 뭘 해준다? 치환을 해줍니다. 치환. 아까랑 마찬가지죠? 치환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뭐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냐. 그러니까 로그 ax 꼴을 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보시면 알 거예요. 이미 저기 최대치수 할 때도 봤으니까.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치환을 하면 뭐 신경 쓰죠? 범위를 주의한다. 자, 그럼 로그에 범위가 있나요? 제한 범위? 로그는 제한 범위가 없습니다. t는 모든 실수예요. 자,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꼴이 있냐? a의 로그 x. 이런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내가 정한 게 아니고요. 문제 보면 있어요. 문제 보면은 저렇게 반복이 되네. 그거 어떻게 하죠? 치환을 하자. 근데 치환했으니까 범위를 따져야 되지. 그러니까 로그 x는 모든 실수예요. 문제 없어. 그래서 사실 로그 x는 치환해서 풀 때 오히려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로그가 아니라 뭐예요? 지수꼴이야. a의 어쩌고 제곱 지수꼴이지? 그럼 지수꼴은 치환하면 어떤 범위가 생겨?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치환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면 치환을 해주면 되고요. 대신에 치환했을 때 범위를 따진다. 근데 로그 자체는 그냥 전체 범위예요. 문제 없어. 근데
이렇게 지수꼴로 나오면 0보다 큰 쪽에서만 따집니다. 느낌 알겠나요? 물론 이렇게 말로 해봐야 무슨 소린가 싶죠? 자, 3번까지 쓰고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 이게 어려울 거예요. 어려웠을 거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경우.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좌변이 있고요. 우변이 있어. A는 B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가능한 거야?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로그 A랑 로그 B가 같다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아?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취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주로 언제 취하냐? 양변 로그를 취하는 경우는 언제냐? 주로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양변 로그를 취하고요. 또는 지수꼴인데 지수방정식으로 풀리지 않는 지수꼴일 때,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뭔 소린가 싶을 거니까 이건 문제로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로그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기본 개념 똑같아. 미축 가끔 안 된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다? 꼭 위치수 조건을 신경 쓰자. 치환하자. 치환했으니까 범위 신경 쓰자. 그리고 사실 1, 2번으로 안 풀리고 주로 언제? 지수에 로그가 있어. 그래서 양변 로그를 취하고 지수꼴이거든요? 지수에 뭔가 있는 형태. 근데 우리가 흔히 푸는 지수 방정식 풀이 밑을 같게 만들어서 비교한다든지 취한다든지 이걸로 안 풀려. 그러면은 양변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는 왜 취하는 거냐? 왜 로그를 굳이 취하냐? 생각이 들잖아. 우리가 로그 취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에 y가 있고요. 여기에 m이 있고요. 여기에 n이 있어. 원래 그냥 두면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수에 로그가 있는 거야. 지수에 여기 로그가 들어가 있구나. 지수꼴인 거야. 지수꼴인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애를 앞으로 내리자는 거지. 그래서 이 m과 n이 이 상태로 안 풀리니까 앞으로 내리고자 뭘 취하는 거야? 로그를 취하죠? 그럼 어떻게 돼? 저 m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똑같이 이 우변에도 n이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수꼴의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양변의 로그를 취함으로써 그 지수에 있는 애들을 앞으로 내릴 수 있다. 이게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고요. 해봐야지. 풀어봐야 납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64쪽, 65쪽을 펴보시죠. 64쪽, 65쪽. 오늘 숙제는 아마 저 밑에 유제만 나갈 거예요. RPM까지 하긴 좀 문항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자, 5-4입니다. 다음 로그 방정식을 풀고 해봐라. 우선 1번으로 하죠. 1번. 자, 밑이 지금 얼마예요? 10인 겁니다. 밑이 지금 10인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의 형태를 밑을 같게 이런 꼴로 만들자는 거야. 좌변에도 로그, 우변에도 로그, 근데 밑이 똑같은. 로그가 딱 두 개만 있어야 돼. 로그의 덧셈이나 로그의 뺄셈이 나오면 우린 진수끼리 걔네를 계산해서 식정리할 수 있다. 그거 인식되죠? 자,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뭐 한다? 처음에 주어진 형태에서 이 밑진수 조건을 따지라고. 그러니까 풀이의 시작은 저거부터 가는 거예요. 밑진수 조건. 자, 밑은 어차피 1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진수 봅시다. 진수. 2x네. x 0보다 커야 돼. 자, 이 진수 x 제곱이죠? x-1이죠? x 1보다 커야 돼. 자, x 제곱 플러스 3이죠? 얘는 당연히 양수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럼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 둘 중에 더 큰 포괄적인 범위는 둘의 공통집합은 x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저걸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로그 계산입니다. 자, 로그의 덧셈이죠? 자, 로그의 덧셈이 나오면 진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2x 곱하기 x-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변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밑이 10으로 같아졌으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되겠네.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랑 x 제곱 플러스 3이 같으면 되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x는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1보다 큰 것만 든다고 했죠? 네, 탈락, 답은 3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빠르게 풀이를 했는데 이거 이해되시나요? 밑을 같게끔 만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수끼리 비교하면 끝인 거야. 단, 그 전에 뭐부터 한다? 밑진수 조건을 먼저 따짐으로써 범위를 미리 딱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똑같이 세 번째 걸로 해볼게요. 자, 3 로그 x의 10 플러스 로그 10의 x.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뭐 따지자? 진수, 밑진수 조건 따지자. 자, 밑이 누구야? x죠. 뭐 10은 상관없죠. 밑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자, 진수가 또 뭐야? x네. 그럼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입니다. 그럼 이거 신경 써야겠지? 그 다음 이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풀려고 봤더니 이 둘의 관계 혹시 보이나? 둘의 관계. 이 둘은 어떤 관계죠? 밑진수가 바뀌었네.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자, 그래서 편의상 로그 10의 x를 t라고 한다면 얘는 뭐다? t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t를 곱해주면은 t제곱에 4t 넘어오고요. 플러스 3은 0. 그럼 t가 될 수 있는 거는 1 또는 3인데 t가 원래 뭐였어? 로그 10x였죠? 로그 10x가 1이거나 3이면 됩니다.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가 될 수 있는 건 10이거나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겠죠? 근데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둘 다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답은 x 10, 1000 둘 다 됩니다. 그냥 알겠나요? 대단한 풀이 아니죠? 자, 뭐 했어? 처음에 진수 조건 따지고 그냥 로그끼리 합쳐놓고 좌우 비교한 것 뿐이야. 자, 3번 뭐 했어? 처음에 밑진수 조건 따지고 그다음 뭐해? 형태가 똑같으니까 치환한 거예요. 치환했어. 50x는 t로 치환한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3번에 해당되는 것도 봐봐야 납득이 되겠죠? 자, 5-5에 5-5로 와서 자, 요 3번과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자, 일단 2번을 먼저 그냥 풀이는 안 할 거예요. 2번만 볼게. 자, 2번을 보니까 뭐가 있어? 5의 로그 x 곱하기 x의 로그 5가 있고요.
여기도 5의 로그 x, x의 로그 5가 있고요. 또 플러스 5가 있다. 자, 지수의 로그가 있죠. 아까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양변 로그를 취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꼴이 어떤 꼴일 때만이야? 좌변에 식 하나, 우변에 식 하나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자, 성질에 의하여 바뀝니다. 누가? 얘랑 얘의 자리가 바뀔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지? 여기는 5고요. 여기 x로 바꿔도 되고요. 자, 똑같은 논리로 여기도 둘이 자리 바꾸면 여기가 x고요. 얘가 5입니다. 그러면은 5의 로그 x가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 근데 지수꼴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야겠죠? 그럼 치환하면 뭐야? t니까 t제곱이고요. t니까 2t겠죠?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경우로 봤어요. 1번, 2번 치환하는 경우. 자, 근데 이제 요 3번 경우를 저 1번에서 볼 거예요. 봐요. 자, 1번을 보니까 어때요? x 로그 x지? 마이너스 1000x 제곱이죠? 이거 오늘 그 맨 뒤에 문제 테스트에서 맨 마지막 문제 이 비스놀이 한번 냈는데 잘 틀리셨잖아요. 봐봐. 자, 그럼 방금 그 밑에 거에서 했던 생각을 먼저 적용을 해볼게. 자, 지수의 로그가 있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얘네 둘이 바꿀 수 있지? 근데 얘네 둘이 바꿔봐. 뭔가 유의미한 결과물이 있나요? 없죠? 그럼 바꾸었네? 끝. 아무 변화 없지? 그냥 얘는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문항인 거야. 에잉? 그러면은 로그를 어떻게 처리하지? 3번 경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바꿨더니 아까처럼 치환이 가능해. 그럼 치환하면 돼. 근데 바꿔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럼 저 3번 경우로 택해야 돼.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되겠지? 이 상태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지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좌변 하나, 우변 하나 만들었고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근데 어떤 로그를 취하냐? 여기 상용 로그 써있잖아, 문제. 나도 상용 로그 취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상용 로그가 아니라 밑이 뭐 2였어. 로그 2의 x였어. 그럼 여기도 로그 2의 x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이 지수를 이제 앞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는 겁니다. 자, 우변 제발 헷갈리면 안 돼. 진수가 뭔 거예요? 1000x 제곱인 거야, 진수가. 그럼 진수의 곱셈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어. 그럼 로그 1000과 로그 x 제곱으로 쪼갤 수 있겠죠? 뭐 하는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보니까 어떻게 돼? 로그 x가 그냥 2개 곱해진 거니까 얘는 로그 x의 전체 제곱인 거예요. 그 다음 로그 1000은 뭐예요? 3입니다. 밑이 10이니까. 자, 이 로그 x는 진수의 제곱인 거지? 앞으로 내려도 돼요. 이 로그 x. 자, 얘네 둘이 다른 거 구분하실 수 있죠? 진수의 거듭제곱이냐? 로그 2번 곱한 거냐? 다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봤더니 똑같이 생겼네, 로그 x가. 로그 x를 t로 치환하자. 그러니까 그냥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t가 될 수 있는 건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치환한 걸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되니까 로그 x가 3이거나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이 밑에는 10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럼 x는 10의 세제곱이거나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 겁니다. 밑이 10이니까. 그래서 답은 1000 또는 10분의 1이구나. 보세요.
세 가지 형태의 풀이가 있습니다. 납득되나요? 일단 기본 개념은 쉽죠? 밑을 같게 만들고 진수 비교. 근데 치환하는 경우도 있었고 얘가 조금 어려워.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5-6은 뭐 하나 정도만 풀까? 자, 뒤에 기본 문제도 풀이하고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5-6하고 5-7도 한번 보자. 66쪽과 67쪽입니다. 5-6은 사실 이 로그 방정식이다의 느낌보다는요, 그냥 너가 보기 편한 대로 풀다 보면은 풀려.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건데 봐줄게. 5-6이거든요. 그 중에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게 1번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 썼어?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로그로 봐도 좋지만 그냥 이게 뭐예요? 근데 일단 써놓고 갈게. 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x는 루트 2의 4제곱입니다. 루트 2를 4제곱하면 4가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로그 나왔지. 로그 방정식. 그럼 뭐 신경 쓰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y가 x보다 커야 돼요. 진수 조건.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할 게 있나 싶었더니 이거는 사실 뭐 이건 로그 느낌이 아니라 지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연립방정식이거든요. 연립방정식 나오잖아. 그럼 주로 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 각함법, 하나 대입법. 누가 봐도 각함법을 하려는 꼴은 아닐 거 아니야. 대입법이 원하는 요소지 않을까? 그래서 y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3의 x제곱과 2의 x 플러스 4제곱이 5, 7, 6이고, 자 그럼 2의 4제곱은 16이죠? 양변을 16으로 나눠줍니다. 3의 x제곱 남고요. 2의 x제곱 남고요. 이쪽은 16으로 약분해보면은 36이 남겠죠? 얘네들을 합치면 6의 x제곱이 2개 제곱이니까 x는 2다.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 풀이의 포인트는 딱히 없어요. 그냥 연립방정식 나왔네? 뭐 할 거 없나? 1차식 나왔네? 저거 하자. 대입법으로 식 정리하자. x 나왔으니까 뭐도 구하면 돼? y도 구하면 되겠죠? 여기. 엄청 대단한 풀이가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 그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비슷한 애들이 반복이 돼. 그럼 거기서 뭘 하면 돼? 치환을 하면 되고요. 치환, 대표적인 형태들이지만 이걸 꼭 벗어난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치환을 해도 돼. 비슷한 애들이 나오면. 혹은 지수식이지만 여기 1차식이 나왔잖아. 식 정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한쪽으로 몰아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나갈 수도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5-7도 조금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한번 빠르게 소개할게요. 자, 5-7. 자, 1번, 2번 있는데 어차피 1번이야. 그냥 근계수 문제니까 2번으로 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로그 5x 곱하기 로그 x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3 5x 빼기 3은 0. 자, 이때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자,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지수에서도 봤었죠? 자, 이때 두근이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 x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럼 x를 편의상 내가 알파 베타라고 써볼게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베타 곱한 거지?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저 1, 2, 3번에 해당되는 꼴이라는 게 느껴져요? 잘 보면은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치환.
뭐가 반복돼? 로그 x가 반복이 되죠? 얘는 로그 5x인데요? 자, 그럼 이 로그 5x를 로그 x로 나타낼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습득해야 될 로그의 성질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자, 로그 5x는 뭐다? 로그 5 더하기 로그 x예요. 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식 써볼게요. 자, 맨 앞에는 로그 5 더하기 t 곱하기 t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t 마이너스 3은 0. 괜찮죠? 자, 그럼 t 제곱에 그럼 로그 5t 로그 2t잖아.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쓰면 돼? 로그 5 더하기 로그 2 t. 지금 따라올 수 있나요?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여기서 더 정리되는 거 보여? 이거 뭐예요? 로그의 덧셈은 곱셈 지수끼리 로그 10이죠? 얼마야? 이거 1입니다. 로그 10이에요. 따라서 최종 값은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요렇게까지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답은 뭐야? 마이너스 3이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근이라 하면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구해놓은 건 t죠? t. 그럼 t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t라는 거는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하고 싶지? 진수끼리 곱하고 싶지? 여기서 오히려 뭘 써야 된다는 거야? 합을 이용을 해야 돼. 합. 합이 뭐야?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인 거죠? 그게 뭐와 같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로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두근은 x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로 풀어? 치환을 해서 푸니까 치환했을 때 그 x가 t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항상 유념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나도 문제 풀면서 내가 방금 설명했던 거 좀 상기하고 뭐 숙제할 때 뭐지 싶으면은 영상 있어. 뭐 구독도 안 해놨겠죠? 유튜브 뭐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영상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옆에 것도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고 로그 부등식까지 하면 일단 오늘 완성이 됩니다.
얘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풀어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밑을 같게 만들고 좌변과 우변의 지수를 비교한다. 지수 방정식일 때 똑같죠. 지수를 비교한다. 혹은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면 치환을 통해서 내가 거기 좋은 꼴로 바꾸자. 또는 좀 특이한 형태가 있죠. 양변의 로그를 취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까지 쓰시고 이거는 또 시간 줄게. 다 썼나요? 방정식까지는? 자, 부등식도 빠르게 설명하고 얘도 후딱 씁시다. 자, 얘 똑같아, 맥락이.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 아까 로그, 아니, 지수 부등식 했던 얘기 있죠. 그거랑 로그 방정식이랑 짬뽕 시켜놓으면 돼요. 자, 1번 밑줄 밖에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친수끼리 비교하죠. 그런데 똑같죠?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기 때문에 뭘 신경 쓰자? 저 부등호가 바뀔지 안 바뀔지 신경을 쓰자. 뭐에 의해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밑이 1보다 크다면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밑이 1보다 작으면요, 부등호 방향 뒤집어서 쓰시면 돼요. 개념 똑같죠? 단. 아까 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아까 1번에만 써놨지. 근데 이번에는 위에다가 꼭 써줬죠. 왜? 방정식은요, 그래도 이게 는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해가 x는 얼마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경우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2번, 3번에서는 저 밑진수 조건이 크게 영향을 잘 안 끼쳐요. 근데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어떻게 나와요? 범위로 나오죠. 부등식의 해는. 근데 그 범위의 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이 밑진수 조건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로그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다 밑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꼭 밑진수 조건을 먼저 깔고 푼 다음에 마지막에 해랑 겹치는 부분으로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 로그 방정식일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로그 부등식일 때 이 밑진수 조건 따지는 거 중요해요. 똑같이 풀면 되는데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밑을 작게 만들 때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반대로. 이건 앞에서 했던 거니까 빠르게 좀 스킵할게요. 자, 밑을 작게 만들어서 푸는 거 했어요. 자, 또 뭐가 있다? 똑같아요.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뭐 하면 된다? 치환하면 된다. 자, 이건 굳이 더 안 쓰겠습니다. 어차피 맥락은 같으니까 치환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역시나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같죠? 얘도 또 추가적으로 안 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주의할 게 있죠.
세 가지 형태. 얘는 이 밑에 내용은 똑같으니까 굳이 안 쓴 거야. 똑같아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거는 이때도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호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반대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밑이 뭐 1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1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밑을 취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1보다 큰 로그를 양옆에 취했어.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내가 밑이 1보다 작은 거, 뭐 10분의 1 이런 거 취했어. 그럼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하자? 뒤집어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유념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일단 이거 다 쓰고 풀이 갈게요. 자, 이 오른쪽 것도 지금 바로 써버립시다. 자, 기본 6-4입니다. 이거 풀이 몇 개만 딱 좀 해볼게요. 미안. 6-3은요, 따로 안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건 어차피 요거 풀이에요. 밑을 갖게 만들고, 좌우 비교. 근데 주의할 건 꼭 뭐부터 따져라? 밑진수 조건 따져라. 로그 부등식 풀 때는. 밑진수 조건부터 먼저 시작해놓고, 요거 풀이. 자, 6-4로 갈 겁니다. 자, 6-4의 1번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좀 바로 보이는 게 연습이 돼야 되거든. 요거는 눈으로만 한번 소개를 할게요. 안 쓸 거야. 자, 이 정도는 바로 보이셔야 돼요. 뭐가? 로그 3의 x. 여기 로그 3의 x가 바로 보여?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돼? 항상 우리는 그 머릿속에 8가지 성질이 당연하게 보여야 돼요. 자,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내릴 수 있다.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 좌변은 t제곱, 우변은 4t다. 그럼 이항해서 2차 부등식 풀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저 3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수의 로그가 있네. 근데 얘네 둘을 앞만 바꿔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형태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얘는 밑이 얼마인 로그야? 2인 로그지? 그럼 좌변과 우변에도 얼마인 로그를 취해? 2인 로그를 취해요.
오케이? 자, 근데 밑이 1보다 크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로그를 취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 이 지수를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좌변은 로그 2x가 2번 나오는 거니까 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은요? 진수가 8x 제곱이니까 진수의 곱셈을 쪼갤 수 있지? 어떻게 쪼개면 돼?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x 제곱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따라 얼마나죠? 자, 그럼 이때 로그 2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t 제곱이고 얘는 몇 t? 2t 넘어오면 마이너스 2t. 한번 쏘고 갈까? 자, 로그 2의 8은 3. 여기는 2 내려오죠? 2t.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일 거고 얘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죠?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괜찮죠? 자, 근데 t가 원래 뭐였어? 로그 2x였지? 그쵸?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등호라고, 등호. 부등호지만 결국엔 등호야. 그럼 로그 2x가 3이네. 그럼 x는 뭐야? 2의 세제곱이겠죠? 8입니다. 자, 로그 2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분의 1입니다. 근데 밑이 2니까 부등호 그대로. 이 흐름 알겠나요? 마지막 것도 은근히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양변 로그를 취했더니 반복되는 꼴이 나온다. 그래서 치환을 했더니 2차 부등식이 나온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마일부터 3이 나온다. 근데 원상복구 시켰더니 로그 2x가 마일부터 3이야. 근데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x는 2의 3제곱이고요.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근데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니까 분호로 마무리.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5. 자, fx는 x제곱이죠? 이제 두 번째 거 쓸 때 잘 봐봐. 2x 로그 a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내가 어떻게 쓰는지 봐봐. 2 로그 a의 x입니다. 맨 뒤에는 로그 a의 플러스 2죠. 자, 이렇게 쓴 이 문제에 써진 거랑 내가 쓴 거의 차이가 보여요? 두 개 다 똑같은 거거든요? 왜 이런 차이를 두냐? 이 fx는 어떤 식이죠? 어떤 함수죠? fx는? 2차 함수야. 뭐에 대한? x에 대한 2차 함수야. 그럼 이게 그냥 의미하는 건 뭐예요? x의 개수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냥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거 보면은 1번 뭐 하래? fx가 중근, 실근, 허근을 갖는 경우를 따지재.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1번은? 이 fx가 중근 갖는지, 허근 갖는지, 실근 갖는지 뭐 하라는 소리예요? 판별식이 0인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그냥 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판별식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b 다시의 제곱이지? 저거 2로 나눈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죠? 그럼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자, 이게 판별식이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괜찮나요? 논리? 그리고 얘 2번을 보면 얘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된대. 이것도 이제 어디서 배운 거냐? 공수 1에서 한 거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된대. 그럼 요거 3개 따져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근의 합이 음수고요. 두 근의 곱이 양수다. 공수 1 문제가 돼요. 자, 세 번째 뭐래? 주어진 fx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이거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이거 2차 함수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항상 영박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떠 있어야 된다. 그럼 뭘로 풀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면 됩니다. 납득됩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로그의 탈을 쓴 그냥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가 그냥 곁들여진 느낌이지. 그러니까 로그라는 애가 그냥 상수로서 곁들여져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다 뭘로 푸는 거다? 그냥 공수 1에서 배웠던 2차 함수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2차 부등식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2번, 3번.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그리고 이 2차 함수 항상 영보다 크려면 떠 있어야 된다. 근데 영보다 작다. 자, 6-5는 풀이는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상용 로그에서 접해는 봤으니까 일단 숙제로는 넣을게요. 안 풀면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요거까지가 이번 숙제입니다. 유지. 자, 그래서 수요일날 아까 했던 그 계백문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요거 유제로 숙제가 나갈 거고, 그 프린트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니까 틈틈이 해오시고, 만약에 다 못했다 금요일날 와서 나도 최대한 풀겠다는 마인드로 잘 풀어오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